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 보험에 대해 쏙쏙히 알려줄게 보험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할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다들 알고 있는 민식이법은 2019년 12월 24일 공포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관련한 개정안으로 구성된 법안이며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안으로 인하여 보험사 내에서도 운전자 보험 상품 또한 개정된 법에 맞게 새롭게 탈바꿈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으로 인해 이전에 판매 중이던 운전자 보험으로는 해당 법을 위법하였을 경우 보호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개정된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며 또 다른 하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죠. 스쿨존 사고 시 가해자가 되는 운전자는 피해자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를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 합니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자 과실이 0%인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지만 여러분들도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들으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하늘 위에서 떨어져 운전자의 차에 받치지 않는 이상 과실이 0%가 되기는 힘들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운전자의 의지로 막을 수 없는 사고라도 민식이법의 적용 사항인 스쿨존 안에서의 사고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소홀이라는 근거로 1%의 과실이 생긴다면 민식이법에 적용하여 피해자가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른 겁주기 또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며 어린아이를 인질로 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무서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죠. 그렇다면 운전자분들은 운전은 안 할 수도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능한 피해 간다 하더라도 아파트, 주택 밀집 지역 근처는 학교와 학원들이 많은 만큼 그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모두 다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 처벌을 받더라도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보험 내에 여러 특약의 최대 보장 한도를 늘려 운전자들이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사항으로는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벌금 특약의 최대 2천만 원이었던 것을 민식이법의 최대 벌금에 맞춰 3천만 원까지 가입 한도를 늘렸으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최대 3천만 원에서 1억 원, 변호사 비용은 최대 500만 원이었던 한도를 선임비 플러스 승소 수고비까지 생각할 수 있게 최대 2천만 원까지 늘려주었습니다. 물론 보험금은 가입 금액만큼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손해만큼의 금액을 한도 안에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전치 6주 미만의 사고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이라던가 높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장 등 각종 특약들도 같이 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여러분들은 담당해주는 설계사로부터 새로이 업데이트된 운전자 보험 가입을 추천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굳이 가지고 계셨던 이전의 운전자 보험을 해지해야 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갱신형을 가입하시고 갱신 주기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고 새로 하셔도 되겠지만, 납기 만료형이나 납기 만료까지 얼마 안 남으셨거나 상해 특약들까지 같이 가입하셨던 분들은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늘어난 보장 한도는 가입 못하는 거냐? 아닙니다. 현재 각 보험사들은 추가로 업셀링 할 수 있게 가입의 틈을 열어놓았습니다. 원래 계약에서 특약의 가입 금액을 더 늘릴 수는 없지만 부족한 금액만큼은 새로운 상품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 최대 벌금이 2천만 원이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3천만 원이며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의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계신다면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되 한도까지 남은 금액만 추가하셔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 세 가지 특약만 넣어도 만원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다릅니다만 최소 가입 금액인 1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특약의 보험료가 만원도 안 되는데 만원으로 가입하는 게 아까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특약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1만 원을 채웠을 때 중도 해지하거나 해약하시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 세 가지 특약만 추가로 가입하시거나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갱신형으로 가입할지 비갱신형으로 가입할지 몇 세 만기로 가입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갱신형은 저렴한 보험료를 위해 가입을 하시는데 제 기준으론 50대가 넘어갈 시 갱신형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전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 안 남았기에 비싼 보험료인 비갱신형보다 저렴하면서도 앞으로 운전할 수 있는 시간에 비해 갱신이 되는 주기 또한 몇 번 안 되기에 추천해 드립니다. 젊은 나이 20에서 50 전까지는 그래도 비갱신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나이대에 갱신형으로 했을 때 갱신이 되는 횟수가 많기에 점점 보험료가 늘어날 것이기에 젊은 나이에 적용되는 저렴한 보험료로 10년 납이나 20년 납으로 앞으로의 시간들을 납입 완료한 보장들로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몇 년 만기로 해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보장을 오래 가져가시는 게 좋다 해서 100세 만기, 90세 만기를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상해 특약이 같이 가입된 운전자 보험이라면 상해 특약으로 인해 90세나 100세 만기로 하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오로지 운전을 위한 운전자 특약만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솔직하게 80세 이상이 되어서 운전을 계속 하실 게 아니라 생각하기에 저렴한 보험료를 위해 80세 만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저는 운전자 특약만을 위한 운전자 보험과 상해 특약만을 위한 보험을 따로 가입할 것을 유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개정되는 도로교통법과 최근에 생긴 민식이법으로 인해 자신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해당되는 12대 중과실이나 합의를 위해서라도 운전자 보험의 업셀링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보험 또한 알맞게 세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려줄게 보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